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요 전 강의에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위에 링크 클릭해 주셔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는 조기 교육이 도대체 어느 부분부터 조기 교육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기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이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성인의 뜻으로 나이를 앞당겨 숫자, 외국어, 음악, 스포츠 등의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아이가 원치 않는데 성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시기에 강제로 아이를 교육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들었던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수학 뭐 정석책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봐야 될 거를 중학교 때 본다든지 초등학교 5, 6학년에 본다든지 그러면은 다들 이해를 못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몇 년치를 댕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나이대가 있어요. 특히 이런 숫자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숫자 1, 2, 3, 4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숫자 중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산 부분을 얘기를 해요. 또 이 외국어도 마찬가지. 제2 외국어는 모국어가 완성된 이후 시점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 전에 설명했듯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는데, 브로카 영역은 우리의 모국어를 담당을 하는 거고요.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이때부터는 언어의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2 외국어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조기 교육을 권장하는 제2 외국어, 영어나 또 다른 언어들을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는 아이의 이 브로카 영역이 활성될 때는 보통 모국어가 급속도로 빠른 흡수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제2외국어를 시켜라. 그러면 더 빨리 제2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마케팅을 해요.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어차피 그쪽은 판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망가지던 말든 상관없이 그거를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시키고 달콤한 마케팅으로 아이들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이 보통 7세 이후에 성장을 하게 되는데, 7세 이후에 한글도 마찬가지 읽기 쓰기를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한글 읽기 쓰기도 마찬가지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는 그 시점에 시켜야 정상인데, 그것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한 만 60개월 정도 이전에 아이를 읽기 쓰기를 시켰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 조기 교육이라고 불러요. 완성되기 전에 강제로 시키게 되면은 아이들이 학습 스트레스를 받고 그에 따른 뇌에 문제가 생겨요. 원래는 음,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교 가기 전에 모국어도 읽기 쓰기를 못 가르치게 하고요.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는 것조차 못하게 해요. 성인이 읽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직접 책을 읽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해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것도 7세 이후에 해야 되는 거고요. 어, 학교 간 이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원래 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기 교육 문화가 약 7년에서 10년 전부터 슬슬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또 읽기 쓰기를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사회 인식이 돼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학습 스트레스 및 학습 장애들이 생기게 돼요. 또 그거에 의한 스트레스 장애, 또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뇌질환이 생기고 ADHD 등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요 다음 강의에서 전체적으로 아이가 조기 교육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베르니케 영역이 생성되기 전에 언어 학습 중에 듣기 말하기를 제외한 읽기 쓰기를 시켰을 때 아이가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조기 교육이라고 불러요.
제2외국어는 듣기 말하기 자체도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것이 조기교육으로 들어가고 모국어 생성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옆집 아이는 괜찮던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간혹 가다가예요. 대체적으로 아이가 모국어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성 결여가 돼요. 이 숫자 부분은요, 1, 2, 3, 4는 괜찮아요. 그런 것은 아이가 읽을 수가 있는데 1, 2, 3, 4를 읽는 거랑 하나라는 의미를 알고 둘이라는 의미를 알고 이런 의미를 아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안다는 거는 연산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근데 이게 왜 조기 교육이냐, 이 연산 자체가 왜 조기 교육이냐면은 사람의 뇌에는 앞에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 있어요. 이 두정엽이 발달하는 게 보통 초등학교 넘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수학 연산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하기 때문에 약 7세 정도부터 수학에 관련된 이런 개념, 숫자의 개념을 알려주고 서수 기수의 개념을 알려주고 수양의 개념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간단한 4칙 연산 중에 덧셈 정도만 하고 가면 돼요. 덧셈도 뭐 큰 자리 할 필요 없고 10 이하의 덧셈 정도만 하게끔 하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맞지도 않는 거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이 두정엽이 발달되는 것도 아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학을, 그러니까 연산을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측두엽인데 측두엽은 언제냐?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는 이 시점, 이 시점이 약 7세 넘어서 이 측두엽이 발달하게 되면서 언어의 이해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 문해력이 생기고 이 시점에서 제2외국어 또는 본격적으로 읽기, 쓰기에 들어가면은 괜찮고요. 쓰기가 완성되는, 활발하게 완성되는 시점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그 정도니까 원래 받아쓰기 시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시키면 안 돼요. 받아쓰기도 초등학교 2학년 이후 정도부터 원래 시켜야 되는데 이걸 왜 일찍부터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아이들이 이런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넘어서부터예요. 그래서 이 받아쓰기 시험, 또 아이들 한글 쓰는 획 순서 이런 것도 초등학교 1, 2학년이 넘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한글을 일찍 배운 7살 이전의 아이들한테 쓰기 순서 강요해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아이가 오히려 한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해줄 필요 없고요. 어차피 한글 쓰기 순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넘으면 자연스럽게 되고요. 한글 쓰기 순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글 쓰기 순서가 맞아야 아이가 글을 잘 쓴다, 글을 이쁘게 쓴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글쓰기는 우뇌에 이 글쓰기에 관련된 이 글씨체에 관련된 이 뇌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디자인 감각이 없으면 글씨를 이쁘게 쓸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정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글씨체가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자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자뇌가 발달을 하면서 또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너무 또 온고집이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글씨체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보면은 대부분 글씨체가 거의 날아가는 글씨체. 글씨체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외국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되는 약 7세에서 8세 이후부터 슬슬 시작을 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제2외국어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예요.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 시키지 마시고요. 그것도 아이가 원할 때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사회 분위기상 또 아이가 해야 되겠다. 또 어머니가 좀 시켜야 되겠다. 굳이 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아이들의 이런 모국어에 대한 말하기가 깨끗하게 또 잘 전달될 수 있던 또 논리력이 조금 있을 때
그때 시키시는 게 좋고요. 외국어가 좀 잘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평소에 말수가 적은 아이들, 말을 많이 안 하는 아이들, 말을 뭐 짧게 짧게 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나 또 사회성이 조금 적은 아이들,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가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한국어도, 그러니까 보통 모국어가 활발하게 된 아이들이 제2외국어도 활발하게 돼요. 근데 모국어도 대화할 때 잘 안 되고 말수도 적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 할 때도 마찬가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 외국어도 굉장히 늦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외국어를 시키고자 할 때는 아이가 말수가 좀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도 활발하게 잘 할 수가 있는 확률이 많아요. 자, 이 음악하고 스포츠는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운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도 조기 교육에 들어가냐? 자, 예를 들게요.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에요. 또 미술가 집안이에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나 이거 하고 싶어 해서 시키는 거랑 너는 앞으로 커가지고 음악가가 돼야 돼. 또 미술가가 돼야 돼. 아니면 무용가가 돼야 돼. 또 너는 축구 선수가 돼야 돼. 뭐 배드민턴 선수가 돼야 돼. 이런 목적을 갖고 아이가 원치도 않은데 강제로 라켓을 쥐어준다든지 공을 가지고 강제로 놀게 한다든지 그것도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더 시키신다든지 또 아이가 음악에 관심이 없는데 강제로 악기를 연주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3살 때, 4살 때 이때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오르지 않으면은 이걸 안 멈추고 계속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시켰을 때 부모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시켰을 때 이것도 조기 교육에 들어가요. 근데 아이가 원해서 음악에 아이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재능이 있고 아이가 부모는 신경을 안 쓰는데도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만져요. 또 하고 싶어 하고 이럴 때 해주는 거는 이거는 재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재능하고 강제로 시키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아이가 재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부모에 의한 이런 강압이 들어가거나 부모의 어떤 목적의식이 들어가면 그게 조기 교육이 돼버리고 아이가 실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외에도 이 조기 교육이 부모에 의해서 좀 강압적인 태도로 이런 것들로 인한 사회성 결여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 좌뇌에 있는 이런 학습들을 조기 교육이라고 하고요. 뇌가 보통은 6세에서 7세 때까지도 우뇌가 발달을 하고 우뇌가 발달하는 동안은 좌뇌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발달을 해요. 그런데 우뇌 발달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좌뇌는 기본적인 약간의 판단력과 또 이런 호기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만 기본적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우뇌가 약 7살 정도 되면은 슬슬 성장을 멈추고요. 성장을 멈춘다는 거는 더 이상 성장 안 한다는 것보다는 뇌가 더 커지는 것이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호기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시킨다든지 또 사회성이라든지 또 그림 그리는 거 또 뭐 만들기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켜줬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뇌가 요만했던 뇌가 이만큼 다 커진단 말이에요. 일단은 커지게 만들어 놓고 이 커진 뇌만큼 해서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거기서 이제 좌뇌가 본격적으로 7세부터 성장을 하면서 이 두정엽과 측두엽이 발달이 돼요. 두정엽에서는 이 공간지각과 또 이 수리,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측두엽이 발달되면서 본격적인 언어의 이해로 인한 이런 논리력이 늘어나고 문해력이 늘어나고 또 제2외국어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고 한글에 대한
읽기, 쓰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측두엽이 발생되게 돼요. 그리고 이 측두엽은 청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듣기에 대한 말하기 능력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 많이 들려주고, 외국어도 이때 많이 들려주면은 아이들이 듣고 말하는 능력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넘어가지고 제2외국어 조금 힘써 주시고요. 그 전에는 해도 되긴 되는데 그만큼 발달이 초등학교 이후에 했던 아이들보다 더 늦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제2외국어에 대한 혐오감, 또 스트레스, 또 학습 장애,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면은 이제 영어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잘 보시면은 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많은 조기 영어나 또 조기 교육을 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학교 가면 싹 사라져요. 그렇게 많이 자랑했던 어머니들이 학교를 딱 가는 순간 다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요. 다들 바빠서 안 만날까요? 왜? 그 전에는 막 자랑하려고 일부러 만나고 이러는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뇌적으로도 문제 생기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학습을 접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조기 교육 했던 거 외에 다른 과목들이 저조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든 거를 다 배워갔기 때문에 또 다른 공부를 하느라 아이가 공부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4학년, 5학년 때 공부를 접게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상적인 시기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습 습관을 잡아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아이들보다 더 성장을 할 확률이 더 많아요. 뭐 그렇지 않는 아이도 있겠지만은 그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조기 교육을 했을 때 그만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더 많고요. 성공한 아이들보다 실패한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조기 교육을 했던 어머니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조기 교육은 여기서 얘기했던 숫자, 외국어, 음악, 스포츠, 또 아이들의 읽기, 쓰기, 이거를 우리나라 개월수 따지면은 만 60개월 이전에 강제로 시켰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기 교육이라 해요. 자, 그러면은 아이가 부르마이드에 있는 오이라는 글자를 읽어요. 이건 조기 교육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때 아이가 40개월이에요. 아이가 그냥 있어서 읽었어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가 읽게 하기 위해서 브로마이드를 붙이고, 또 일부러 그런 거 스티커를 붙이고 플래시카드를 붙여놓고 아이한테 계속 노출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조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그냥 읽었어. 스스로 터득을 했어. 그건 조기 교육이 아니에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스스로 터득했어.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런 거는 아이의 재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언어적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루마이드에 또 책을 읽을 때 그거를 글씨를 다 찍어가면서 읽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읽혀주고, 어린 시기가는 막 24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자음 모음에 관련된 그런 거 가지고 놀고, 플래시카드 가지면서 놀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읽었어. 그거는 조기 교육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다시피 아이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뭐 지나다니면서 관심이 있어서 읽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기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인의 뜻. 성인의 뜻이 없었는데 아이가 연산을 자기 혼자 하고, 아이가 스스로 외국어를 하고, 아이가 스스로 연주를 하고, 또 공이나 이런 거 가지고 놀고, 또 스케이트장을 갔는데 한두 번 태워보니까는 아이가 그냥 막 타요. 3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막 타.
그런 건 재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목적 의식이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다 조기 교육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아동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약 60개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60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목적 의식을 갖고 시켰을 때 이거는 조기 교육에 들어가고, 또 60개월 이후부터는 부모님과 아이랑 상의하에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조기 교육에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조기 교육 업체에서 하는 마케팅 수법으로 쓰는 잘못된,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것들, 그것과 또 조기 교육을 시켰을 때 아이한테 생기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뇌에 대해서도 한 거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요즘은 조기 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게 나오고,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정신적 질병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도한 학습,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하는 학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시스템이 꼬이면서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가정의 불화가 발생되고, 그거를 인해서 오히려 지능이 더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동 장애들을 일으키고, 그런 아이들이 커서 지금 말하는 촉법소년이 되는 거예요.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아무리 공부를 잘 한다고 해도 사회성이 없어지면은 또 성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을 저지를 확률이 더 많고요. 자, 그래서 요 다음 강의는 조기 교육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과 또 조기 교육 업체에서 하는 이 거짓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아파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낮아가지고 다시 올리기 시작하니까 요 다음 강의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